자유한국당은 장외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죠. 집회도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이 부당하다는 그런 서명운동도 벌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헌법을 파괴하는 위험한 제도들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막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여권 4당의 모든 과정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막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폭력을 먼저 썼을까요? 저희는 연좌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폭력을 쓴 것은 범여권 정당과 여당이었습니다. 폭력 진압이었습니다. 비폭력 연좌 시위를 하는 우리들에게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벌을 앞세워서 징역 5년, 처벌을 앞세워서 저희를 협박했고 힘의 논리로 우리를 밀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격돌 과정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처음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처음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장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맡고 있었던 건 틀림없죠. 또 의원가에 이제 법안 접수를 맡고 있었던 건데 일단 의원가에 법안이 접수가 안 된 상황에서 회의는 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과연 선진화법 위반인가 이런 데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가에 법안 접수하는 걸 막은 거는 이게 회의 방해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 있어서 어디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제 이거를 따지는 봐야 되겠지만 원인 제공 문제나 이런 걸 좀 천천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당이 저렇게 물리력은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을 바꾸는 문제, 이거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문제인데 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가장 큰 야당 중에 제일 큰 야당인데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작은 야당들이 힘을 모아서 저렇게 일방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한국당으로서는 저 선거법이 되면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데 그걸 어떻게 패스트트랙에 태우냐 이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법 문제는 그동안에 군사정권에도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선거법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법 소위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법안 이거 같이 해서 이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좀 맞바꾸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한국당이 이걸 정략으로 봤기 때문에 저렇게 막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하실 때 선거법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당의 저런 밀어붙이기가 과연 옳았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의될 거고 이게 선례가 되고 나서 만약에 한국당이 이제 집권당이 되고 한국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작은 야당들 합쳐서 민주당을 배제한테 저런 법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또 막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기보다는 우리 강선우 부대변인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효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그 선거법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뭐 선과 악이나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근데 그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그 선거법에 뭐 협의를 안 했다, 합의에 올라타지 않았다 해서 지금 비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그 폭력이나 물리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선거법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본인들만 빼고 배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시간을 거슬러서 복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적극 검토를 해본다. 그리고 그 아래 여러 가지 사안도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는 뭐 협상에 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내놓은 안이나 아니면은 뭔가 대화를 하는 태도에서 전혀 협상을 할 것 같은 게 일거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합의문에는 1월 중으로 이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그 논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시간 타임라인이 못
처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본인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던 거는 자유한국당이었던 것 같아요.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을 뭔가 배제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선거법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어쨌든 소외를 받고 플레이어들 중 한 명으로 우리가 이것은 절대 뭐 동의를 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일견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잖아요. 근데 야당으로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공수처가 그 대상으로 하는 그 7천여 명이 사실 대부분 보면은 고위공직자로서 정부 여당 쪽의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법이 어느 정도 예방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견제받지 않았던 어떤 권력들, 예를 들면 뭐 판사, 검사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공수처가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이죠.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상일 의원이 말씀하신 논리를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매일 들었어요. 매일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어느 편을 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과 한번 고민을 좀 하고 싶은 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박문신 의원? 이거는 법안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330일간의 기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330일 동안 협상을 하라는 뜻인데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막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 한국당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을 굳이 배제한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각자의 주장은 다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법안 통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그 자체만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자유한국당이 받아야 될 비난의 몫이 더 커졌겠죠. 근데 이게 출발점이 이제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상정하는 과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의 이 바른미래당에서 있었던 이른바 그 강제교체, 편법 사보임이라고 불리는 그 강제교체, 거기에서 이제 발단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뭐랄까요, 이거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정치권 자체는 어떤 최종적인 논의와 절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절차가 예상되느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거냐, 지금 진행되는 방법을 보니까 이렇게 가겠다 하는 일종의 그 선행학습 효과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논란을 촉발시킨 뭐 계기라 그럴까요? 시작점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점 때문에 결국 바른미래당이 지금도 좀 내분 내지는 내용 상태를 계속 겪고 분당의 위기까지 몰려 있는 것도 결국 그 문제인데, 결국 그 사보임 문제가 없었다면, 이 의원 교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패스트트랙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는 시비를 걸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끼어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결국 논란의 시작점이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상일 생각을 의원님께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 이 기회를 패스트 드릴게요. 트랙을 하면요, 최장 330일의 협상 기간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패스트 트랙에 한 번 올라가면 시간은 여당의 시간이 됩니다. 여당이 협상할 생각이 없어져요. 기존에 올린 법안을 내버려 두면 적어도 180일 지나고, 그다음에 늦어도 330일 지나면 그걸 그대로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걱정하는 거죠. 한국당이 들어가서 협상하자, 우리안 반영해달라, 여당이 반대하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존에 올라간 그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제 협상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다르다. 그러면 말이죠, 여당이 지금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패스트트랙에 일단 법안을 올려놨잖아요. 이 법안을 반드시 최장 330일 이 안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라도 해야 될 겁니다. 문서로라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문서로 해도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자유한국당 뺀 여야 4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회 정상화하자, 자유한국당과 이제부터 협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정치 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및 사법기관 개혁에 대해 여야 4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우리 대화하고 토론합시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상일 의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여야 사당은 이제부터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당장 협상회장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보겠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내 임기 전에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상화된 국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연 홍영표,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대치가 있었고 충돌이 있었지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재미있거나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그런 순간들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찾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한번 영상부터 보실까요? 그만하세요! 국민을 죽인다! 아니 왜 그래? 팩스는 뭐야? 팩스를 어떻게 받아? 지금까지 팩스 접수가 한 번도 없었는데 팩스 접수가 웬 말이냐? 이런 짓을 하나? 팩스 접수는 엄청 거예요. 팩스라는 게 우유냐고 왜 팩스를 한 적 있습니까? 국민이 두렵지가 않나? 한 적 있습니까? 안 가지가 잠깐 이거 누가 이거 팩스를 받으라고 누가 지시했나? 누가 받았어? 누가 지시했어요? 팩스가 들어왔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뺐습니까? 그렇죠? 빼면 안 되죠. 팩스가 들어왔다고요? 팩스로? 그러니까 팩스를 넣을 때는 누군가가 연락이 해서 지금 팩스가 들어가니 그걸 뽑아라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왜 그거를 왜 뽑았어요? 그냥 래퍼를 두면 되지. 어? 그냥 래퍼를 두면 되잖아. 아니 무슨 서류를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저 의원과에 팩스로 들어왔는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직원 사이에 오가는 대화 보면은 서로 간에 뭐가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구인과 화성인이 지금 대화하는 듯한 느낌 받으셨을 텐데 아마 추정컨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제 의원과거든요. 법안을 접수하는 곳인데 이제 인편 접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팩스로다가 이제 전화를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팩스 접수라는 게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의원들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걸 실질적으로는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다 초유의 경험들이었을 겁니다. 저 상황 속에서 이게 팩스를 보내는데 의원과 직원이 앉아 있고 이러고 의원과 직원이 그 팩스를 빼니까 자 그러면 이 팩스를 누가 보낸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다시 말해서 여당과 국회 사무처가 미리 사전에 이게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의원과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팩스라는 건 제가 뽑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걸 그냥 제가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해명하는 건데 상황 자체가 좀 흥분돼 있고 또 그리고 뭐랄까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말들이 저렇게 서로 특히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 좀 말이 좀 많이 엇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영상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사이의 입씨름입니다. 아니 개혁 입법 그런데 누구를 위한 개혁이에요 이게? 아니 아무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입당을 말하지 마세요. 그쪽 기분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다. 불법 아니면 반칙인데. 여기요? 알려들지 마. 불법이면 아는 모양이네. 아이 시끄러워요 좀. 아 시끄러워요. 아니 비온 척하지. 비온 척하지 말고 혹시 비온 척하는 게 아니라 비온 거예요. 봐주세요.
왜 자꾸 여기 보좌진들 많은 거야? 예, 강선우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 김정재 의원과 이재정 의원 사이의 입씨름인데 말이죠. 그냥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자유한국당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구호에 계속 집중을 하셨더라면 그 이재정 의원의 발언 같은 게 좀 잘 안 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쪽 다 뭔가 좀 설전을 주고받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싸우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말보다 더 심한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신경전도 대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마치 정말로 대단히 큰 일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종종 연출되곤 하지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해당 영상들을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시는 국회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또 정의당,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하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고 피고발인만 100명이 넘는다. 현역 의원들만 79명이다. 이런 기사까지 제가 봤는데 말이죠. 이 고발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봤더니 고소고발을 취하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은 많았습니다만 1.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차범위 아닌데요. 법적으로 처리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45.9%.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국회 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가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죠. 네, 반의사불벌죄. 예. 그러니까 소위 어떤 사람을 모욕한 거는 그 당사자가 취하하면은 괜찮은데 지금 선진화법 위반은 그대로 그 위반 여부를 검찰이 수사를 해서 따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 정치의 기능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가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다른 이제 야 3당이 한국당을 원내로 끌어들여서 많은 현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정치를 풀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선거법, 게임의 룰과 관련된 거를 일방 처리한 데 대해서 사과 의사를 표현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 트랙을 태우더라도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처리할 땐 반드시 합의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정치 기능을 회복하고요. 고소고발은 취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에 대한 판단은 검찰에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아마 검찰도 이제 고소고발이 취하가 되고 뭐 정치가 좀 더 진정이 되고 회복이 된다면 그것들이 아마 기소나 뭐 할 때 상당히 참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지금 이상영 의원 말씀하시는 사이에 나가는 화면은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한국노총이 주최한 마라톤 대회 여야 5당 대표들이 함께 참석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같은 하늘 아래서 상면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상대를 비난하지만 저런 행사 자리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저렇게 같은 자리에 서서 함께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겠죠. 상대를 아무리 비난해도 또 같이 있어야 할 곳에는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고소고발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해서 이거는 끝까지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한다면 또 처벌까지 가능하고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다 이 검찰의 판단에 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워낙 이 국회 상황을 여러분께 많이 전해드렸고요.